네, 우리 같이 캠브리지 IELTS 16에 실린 테스트 1의 첫 번째 타스크 1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험장에 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읽게 될 부분이 질문이죠. 우리가 질문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패러프레이즈에서 서론 부분에서 만점을 받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일단 단어를 우리가 바꾸는 것 또한 패러프레이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the charts라고 주어져 있지만 여기 문제는 항상 below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해당 문제에서는 아래편에 그래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below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러분들은 답지에 글을 적을 때 below라는 표현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보여준다 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표현은 illustrate가 있죠. 이 단어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점수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아래에 있는 차트들은 보여줍니다. 무엇을? 목적어가 나오네요. 변화를 보여준대요. 전자기기의 소유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고 뿐만 아니라 집안일에 사용된 시간의 양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어디에서? In households, 가정에서요. 어느 나라의 한 국가에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가정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 있네요. 그리고 시간 표현은 between A and B 해서 1920년부터 2019년까지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꿔야 하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주제, 장소, 시간 이 세 가지의 개념을 두고 바꾼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보여집니다 할 때는 the charts, the graph, illustrate 이거는 늘 가는 표현이고요. 이제 주제를 바꾸는데 the changes라고 하는데 in ownership이라고 하네요. 근데 그래프를 뒤에를 보면 여러분들 단위가 percentage라고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paraphrase 할 수 있겠네요. 뭐라고? The percentage of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 ownership이라는 단어를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우리는 과거 분사를 명사 뒤에다가 owned 이렇게 배치할 수 있겠죠. 그러면 소유된 전자기기의 비율이라고 바꿀 수 있고 and 살려놓고요. amount of time 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뒤에 이제 그래프를 마찬가지로 또 확인해보면 시간 정보가 hour 기준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해당 표현도 우리가 the number of hours 라고 할 수 있고요. spent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spent doing housework 라고 하는데요. 이 doing이라는 부분은 그럼 여러분이 on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해당 표현을 읽어보면 the number of hours spent on housework in households가 될 거고요. 그리고 in one country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라고 바꿔도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이제 장소까지 우리가 바꿨으니까 시간을 바꾸는 걸 봐야 되는데요. 타스크 1에서 between A and B라는 시간 표현은 동의역격의 표현으로 from A to B가 있죠. 그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은 between A and B를 from A to B로만 바꿔도 한 포인트 받나요? 라고 한다면 물론 한 포인트 인정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점수 받는 포인트가 지금 show를 illustrate로 바꾼 거 그리고 주제를 단위를 반영해서 the percentage of 그리고 the number of hours 해서 paraphrase 한 거 그리고 장소에서 one country를 a country라고 바꾸고 시간 표현을 between A and B에서 from A to B로 바꾼 것까지 보면 서론 부분은 완벽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가이드 문장이에요. Summarize the information by selecting and reporting the main features 라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학생들이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프에 나와 있는 모든 정보를 쓰라는 말인가요? 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보를 요약하라고 해요. Summarize, 그죠? 그 다음에 엄선하고 보고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중요한 표현이죠. 주된 특징을. 그래서 모두 다 쓰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엄선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때 중요한 건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그럼 버리나요? 항목 다 안 써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정보들은 그룹핑해서, 즉 묶어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면 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make comparisons where relevant 라고 하는데 비교할 수 있는 곳에서는 비교를 해달라고 하네요. 그 말은 적절하게 수치들을 비교해줘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시험장에 가서 내가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하지 라고 한다면 눈에 띄는 정보를 항상 캐치하고요. 그와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따져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 여기서 서론 작업은 끝났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여기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들 라인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와 있는 것이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가 있고 두 번째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고민해야 하냐라고 한다면 오버롤 트렌드가 되겠죠, 그쵸? 오버롤 트렌드라는 건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해 달라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단락에서는 1920년에는 숫자가 거의 0에 가까웠습니다. 0이라는 수치를 절대 언급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오버롤 트렌드를 볼 때 어떻게 글을 작성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요. 그래프를 멀리서 봤을 때 한눈에 보이는 특징들을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채점관의 입장에서는 내가 글만 읽더라도 이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습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정도의 글을 바라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4포인트 정도 따져보시면 되는데 크게 상승세, 하락세, 최고치, 그리고 최저치 이렇게 크게 4가지 카테고리에서 여러분들이 글자의 분량에 따라서 2개 포인트 또는 3개 포인트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보통 오버롤은 30자 정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포인트나 3포인트만 쓰시면 적당하겠죠. 일단 우리 그래프를 보니까 첫 번째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네요. 그죠? 1포인트. 그리고서 우리가 라인이 조금 많은데 상승세만 말하기는 조금 허전하다. 전반적인 뼈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최고치를 꼽아보면 되겠죠. 이때 보니까 refrigerator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해당 부분 40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가장 인기가 많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라고 한다면 상승세 같은 경우는 upward trend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가장 많이 보유했다라고 한다면요. 전반적으로는 most of the period라는 표현을 활용을 하면 되겠고 가장 많이 소유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owned the most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저희 2가지 표현을 활용하면 오버롤 트렌드는 끝이 나고 이제 두 번째 그래프로 내려와서 각각의 이제 가정이 집안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매주 쏟았는가에 대한 그래프를 볼 텐데요. 해당 그래프는 전반적으로 특징이 하락세를 달리고 있네요. 그죠? 그리고 특이하게 언급할 부분은 따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하락세까지만 써도 되겠어요. 총 몇 문장을 쓰고 가는 거예요? 3문장을 쓰네요. 하락세에 대한 표현은 downward trend라고 하면 되겠죠? 네, 이제 오버롤 트렌드에 대한 내용은 끝이 났고요. 다음 장 보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지금 여러분들 질문에서 나와 있다시피 각각의 가정이 가진 전자기기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150자는 무조건 채워야 하는데 몇 자 이상 쓰면 안 좋을까를요. 지금 그래프는 라인이 3개가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 1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첫 번째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두 번째 그래프보다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몇 문장을 어떻게 배분하냐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바디에 있어서는 한 110자 정도 쓰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분석할 때 포인트로는 한 10개에서 11개 포인트 정도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때 우리가 또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근데 점수 기준에 채점 기준에 부합하려면 비교도 해야 하는데 어디서 비교를 할 수 있을까를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눈으로 보니까 지금 이렇게 워싱머신하고 그리고 vacuum cleaner가 선이 어느 정도 맞물려서 간다라는 게 보이죠. 그리고 refrigerator는 약간 따로 논다라는 것도 보이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워싱머신하고 vacuum cleaner는 같이 언급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일단 라인 그래프는 글의 분석 방향이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로 가기 때문에 우리 1920년부터 짚어보면 되겠네요. 1920년에 워싱머신하고 vacuum cleaner는 서로 비슷한 수치에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동시에 30과 40이다 라고 묶어서 한번 언급해주고 둘 다 상승한다 라는 포인트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차하는 부분 한번 언급해줍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 우리가 표현을 어찌 쓸 것인가 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포인트는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stand as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상승한다 increase라는 동사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교차하기 때문에 meet at 숫자 표현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로 또 상승한다 라고 하나요? 아니죠. 비교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서로의 갭이 다시 벌어진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쓰는 표현은 the gap between A and B가 커졌다. increase라는 표현을 쓰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하면 돼요? 각각 라인 따라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vacuum cleaner의 소유에 대한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최고치 써주시면 되는데 이때 여기는 100%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워싱머신은 이보다는 급격하지는 않아요. 그쵸? 그래서 살짝 증가한다 라고 이렇게 포인트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살짝 증가한다는 뭐라고 해야 할 수 있을까요? slight rise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보면 총 몇 개 포인트냐 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포인트네요 벌써.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우리 refrigerator에 대한 라인을 볼 건데요. 해당 refrigerator는 1920년도에는 거의 zero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 한 포인트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 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점이 다 찍혀있는 이 부분까지 다 언급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획기적으로 100%로 치닫는 여기까지만 이제 포인트를 2개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표현을 뭘 쓰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워싱머신하고 vacuum cleaner의 시작 지점에는 stand at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start at 이라는 표현으로 언급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해당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significant growth라는 표현을 쓰면 좋겠네요. 그죠? 상당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어디를 분석해야 되지 해서 보니까 쭉 수평으로 가네요. 여기까지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remain stable 이라는 표현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3포인트가 되니까 결국에는 지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포인트가 되네요. 그러면 불량 걱정은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 뒤에 그래프가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를 또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그래프는 지금 보니까 시간 표현은 똑같고요. 단위가 바뀌어요. 우리 라인 그래프에서 단위 주의해야죠. 그래서 일주일에 집안일에 쓰인 시간의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1920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 언급해줘야 하는 게 여기 50이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그럼 이때 우리가 뭘 쓰면 될까요? 아까 start at, stand at 썼으니까 여기서는 begin at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꾸준히 하락을 하는데 지금 1960년으로 쓰기에 뭐 30만큼 감소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라면 이게 시간 갭이 20년씩 가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있는가를 따져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1950년 즈음에는 절반이 됐죠? 그러면 이런 거는 fall to a half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럼 2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꾸준히 하락하죠?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때는 우리가 꾸준히 하락한다 라고 하면은 decrease constantly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꾸준히 하락합니다. 그럼 왜 여기 굳이 남겨놨을까요? 여기도 꾸준히 하락하는데 요거는 따로 언급을 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 부분이 the fewest hours의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죠? 여기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총 4포인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불량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싶다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시작 지점의 숫자와 끝나는 지점의 숫자를 비교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시작 지점은 이렇게 50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끝나는 지점은 10시간이에요. 그럼 서로의 갭 차이를 보면 결국에는 가정의 집안일에 쓰이는 시간은 5분의 1로 감소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분석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 분석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글을 써 쓰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